안녕하세요. 교육청 채널 100%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UC 버클리 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UC 버클리 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분을 모시고 이 학과에 대한 토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UC 버클리의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을 전공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국에서 휴학을 하고 있는 김재한입니다. 네. 요즘 IT 시대에 가장 핫한 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부러운데요. 네, 뭐 옆에 주변에서도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공학이 좀 취업도 잘 되는 편이고 연봉도 좀 높게 받는다고 평가를 받는 편이라서 학교 자체보다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다는 거를 듣고 이제 우와 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경험으로 이렇게 봤을 때 UC 버클리 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그 학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본인이 직접 다녀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좋더라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 장점은 프로그램이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학교 외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제 학교 프로그램만 잘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인턴이나 이제 취업할 때 이제 인터뷰를 보잖아. 기술 면접이나 뭐 그런 거를 보는데 다 배웠던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교수들도 좀 저명한 교수들 많죠? 첫 번째 제가 버클리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딱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인트로 같은 걸로 이제 좀 아이들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구글 번역 같은 거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있던 구글 번역부터 지금의 구글 번역까지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거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실제로 구글에서 구글 번역기를 이제 창조하셨던 분들 중 한 명이었던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눈앞에서 보니까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경험도 있으셨네요. 네. UC 버클리 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들어가려면 되게 좀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국제 학생들의 어떤 입학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GPA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평균 한 3.9에서 4.0 SAT 같은 경우는 1480점에서 1550점 ACT 같은 경우는 이제 33에서 35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국제학생 기준이라서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평균점이 좀 높은 편이에요. 쉽지는 않겠네요. 그 남들은 또 여러 가지를 또 보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죠. 단순히 내신 점수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UC가 선생님 추천서가 지원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성적의 중요도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UC 버클리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좀 말씀해 주시죠. 1학년 때 바로 처음에 듣는 수업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는 수업을 듣게 되는데 코딩에서부터 컴퓨터 구조 뭐 이런 전반적인 지식을 다 가르치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수업이고 이제 그거 다음에 자료 구조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산 수학 수업이 있고 이렇게가 이제 저학년 때 보통 듣는 컴퓨터 과목들이고 저학년 때 꼭 들어야 하는 이제 수학 과목들 다변수 미적분학이라고 해서 보통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면 AP 칼큘러스, BC 막 이런 거 하시는데 그거 바로 1단계 수학 그거랑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선형대 수학 이렇게 두 가지의 수학은 이제 꼭 듣게 되고요. 전자공학 수업 2개까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게 이제 UC 버클리 1, 2학년 언더그래주에이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컴퓨터 사이언스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학생들의 인종들을 보면은 중국인들, 한국인들, 그다음에 인도인들 이런 사람들만 결국에는 이제 남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미국인들은 계속 가면서 이제 도태되고 그런 부분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인도인들이 중국인들이 더 컴퓨터 사이언스를 잘한다 이런 말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전공 자체가 그쪽 인구에게 이제 더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쪽 인구가 이제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건 또 아니에요. 친구들 중에도 이제 백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는 지금까지 A를 못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정말 진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과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인종에 상관없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를 다니면은 뭐 프로그래밍 언어도 뭐 되게 많이 공부할 것 같은데 뭐 어떤 그 언어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건가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따로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에서는 이제 파이썬을 기본으로 사용하게 되고 자료 구조 수업에서는 자바를 사용하게 되고 컴퓨터 구조에서는 또 C 언어를 사용하게 돼서 이렇게 과목들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과목을 시작할 때 처음에 강의 한두 개 정도를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는 그런 수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따라가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걸 모르면 아예 과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 과목들을 수강하고 나면 자연스레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에 이제 국제학교라든지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가 이제 굉장히 유망 학과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좀 팁을 말씀해 주시죠. 또 어떤 과목들도 수강하는 게 좋은지. 일단 아무래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대학교 와서 쉽게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AP 컴퓨터 사이언스 A라는 과목과 AP 칼큘러스 PC라는 과목을 수강하면 확실히 좀 더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그걸 다 수강하고 오기 때문에 안 하고 오시게 된다면 1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이제 듣는 수업이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좀 수업 들어야 할 수 있어서 입학을 해서 쉽게 하고 싶으면 컴퓨터 사이언스 AAP와 칼큘러스 PC 이렇게는 듣고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캐나다의 이제 명문 대학 출신들도 이제 요즘 과외를 연락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칼큘러스 뭐 3나 4 같은 것들을 좀 약간 이제 과외를 해달라고 한다던가 물리를 해달라고 한다던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과목들을 수강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네, 이게 교수님들이 이게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진짜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은 이제 수학이나 물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학교 어쨌든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런 대학 수학이나 물리도 굉장히 어렵죠. 난이도 자체가 되게 올라가긴 하는데 수학이 일단 물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수학을 좀 깊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수학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공학 할 때 이제 회로 공부하는 거를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물리 자체는 그래서 다 수학이에요. 다 수학입니다. 네, 다 수학이에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제 그 혹시 이제 그 UC 버클리 뭐 대학을 다니면서 뭐 기억에 남는 어떤 경험 같은 거라든가 뭐 또 개인적인 어떤 좀 특별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네.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제 잘못이지만 한 번은 이제 선형대 수학 시험을 날짜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룸메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너 2시간 있다가 시험이라던데 잘 돼가냐고 뭐 하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나는 내일 시험이라고 시간이 좀 많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결국에는 급하게 어떻게 대충 마무리를 해서 시험을 보긴 했는데 여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과제들이 한 번에 몰려있을 때도 이렇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스스로 이제 스케줄 관리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과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엄마들이 좀 관심 많이 갖는 부분이 학비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UC 버클리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의 이제 학비는 한 7만 불 이상 좀 알려져 있는데 좀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버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UC가 그렇지만 이제 인스테이트 학생들과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들과 학비가 달라서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학비가 한 23,000불 정도 돼요. 2학기 다니면 1년에 학비만 한 46,000불 정도 되고 7만 불은 아마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숙사비, 식비 이런 거 합치면 그 버클리 쪽에서 통계를 내 가지고 1년에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은 7만 불이다 이런 통계가 있어서 이제 생활비까지 고려하셨을 때 1년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한 7만 불 정도 드는 거죠. 캘리포니아 물가도 되게 비싸죠, 그죠? 네, 집값 렌트비가 네. 엄청 비싸서 네. 기숙사도 비싸고 밖에서 살아도 비싸고 이제 월세를 내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그럼 룸메이트 몇 명 이렇게 같이 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시어에서. 네, 이제 보통 정말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네. 뭐 혼자 이제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대다수의 버클리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보통 친구들을 만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한 방에서 이제 한 두세 명씩 지내다거나 그렇게 이제 집에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지고 렌트를 나눠내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다음 다음 질문은 이제 취업인데요. 뭐 또 취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이나 뭐 미래 진로는 어떻게 좀 이렇게 결정될까요?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휴학을 하고 있는 사이 모조리 졸업을 해가지고 네. 다 취업을 한 상태인데 네. 보통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저희 학교가 이제 실리콘밸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스카우팅을 많이 와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졸업을 하면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나 이렇게 IT 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뭐 유명한 뭐 이런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AMD 뭐 약간 이제 이런 쪽으로 페이스북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진학할까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많이 이제 가기는 하는데 네. 뭐 버클리 컴퓨터 사이언스 나왔다고 해서 구글에서 뭐 뽑아간다, 뭐 모셔간다 뭐 이런 소리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들어봤는데 네. 그건 절대 아니고 그거 아닙니까? 확실히 이게 좀 어려워요. 인턴십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인턴십 후에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 붙을랑 말랑 이런 거라서 다들 준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 때문에 네. 이제 시민권자들보다 이제 더 어렵기 때문에 진짜 충만한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자, 끝으로 이제 미국 대학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싶은 이제 국제학교라든가 이제 외국인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뭐 좋은 팁 하나 해주시죠.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듣다 보면 진짜 막 천재 같은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걔네들은 뭐 수업을 안 들어도 뭐 다 알고 있고 뭐 시험을 봐도 다 100점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을 접해서 경험이 쌓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이제 뭐 물론 물리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다 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은 사실 잘 안 가르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관심이 정말 있으시고 이제 장래가 확실하신 분들이라면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을 이제 어린 나이부터 좀 접해서 좀 익숙해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 네. 그게 뭐 나중에 이제 남들하고 똑같이 배우는 것보다 이제 미리미리 이제 좀 이렇게 자기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죠. 네, 예습을 하고 가시면 진짜 좋습니다. 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유망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